사람들은 제가 50대 후반이라고 하면 의뢰, 기계에 서툴고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것이라 지레짐작하곤 합니다.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 주문을 주저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것을 어려워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왔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동영상 편집부터 웬만한 스마트 기기, 연동까지 제 또래는 물론이고 웬만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능숙하다고 자부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우를 번듯하게 키워낸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내 모든 청춘을 바쳐 키운 민우가 유진이라는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을 때 저는 드디어 내 인생에도 평화로운 노년이 찾아왔구나 안도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앞에서 늘 생글생글 웃으며 싹싹하고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적어도 내 아들 민우의 시야 안에 있을 때, 민우의 귀에 목소리가 닿을 거리에 있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비극의 서막이 오른 것은 제 집의 낡은 배관이 터져 대대적인 바닥 공사를 해야 했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공사 기간 동안 거처를 옮겨야 했는데 민우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자신의 신혼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갓 결혼한 젊은 부부의 소중한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려 근처 단기 임대 원룸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사코 모시겠다고 어머님 혼자 밖에서 고생하시는 건 절대 못 본다고 다짐을 하기에 못 이기는 척 짐을 챙겼습니다. 그게 지옥문의 손잡이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집의 현관문을 넘고 며칠 뒤 아들 민우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시야에서 사라지자 유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거실에 있으면 내가 살림하는데 불편할 테니 낮에는 내 방에 들어가 있으마. 식사도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내 걱정은 말고 내 볼일 보거라. 유진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서늘하게 돌변하며 어머님 정말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뻔뻔하게 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눈치가 없다니? 유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민우 씨 앞이니까 제가 억지로 웃어드린 거 진짜 모르셨어요? 요새 세상에 어느 미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한 집에 같이 살고 싶어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배관 공사 핑계 대고 은근슬쩍 저희 집에 살림 합치시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 팔아서 민우 씨 주려고요. 유진아, 너 지금 말이 좀 많이 지나치구나. 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갈 건데 내가 왜 너희들과 합치겠니? 나도 내 집이 제일 편한 사람이다. 아, 됐고요. 어쨌든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오후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어머님은 그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세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마시고요 하셨죠? 화장실도 제가 친구들 배웅하고 나면 그때 쓰세요. 노인네 냄새 나니까 방문 꼭 닫고 계시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 민우가 넥타이를 맬 때만 해도 어머님, 어머님 하며 콧소리로 애교를 부리던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승진 심사가 걸린 프로젝트를 맡아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는 부부 싸움만 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교활한 유진이는 분명 아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자신이 언제 그랬냐고 발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없는 폭로는 오히려 저를 노망난 시어머니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끔찍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현관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면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철저히 투명 인간, 아니 집안의 흉물 취급을 했고, 자신이 기분이 나쁘거나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온 날에는 제게 온갖 화풀이와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유진은 먹다 남은 반찬통을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어머님, 제가 냉장고 반찬통 함부로 열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님 손 닿은 거 찝찝하고 비위상해서 다 버려야 하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만데 식비가 땅 파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반찬을 꺼내려다 그저 위치만 조금 옮겨둔 것뿐인데 너무하는구나. 내가 병균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유진은 눈을 치켜뜨고 삿대질을 하며 외친다. 아, 진짜 꼬박꼬박 말대꾸 좀 하지 마세요. 늙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지갑이나 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돈도 쥐뿔도 없는 분이 아들 집에 얹어 사시면 납작 엎드려 계셔야죠. 제가 민우 씨한테 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유의항원 빨리 알아보자고 바람 좀 넣어볼까요? 너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무슨 끔찍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거니? 제 말이 틀려요? 아, 이따가 저녁에 민우 씨 퇴근하면 또 눈물 찔끔 흘리면서 불쌍한 척 하시려고요. 해보세요. 어디 한번. 민우 씨가 어머니 그 궁상 맞은 말을 믿을지, 아니면 매일 밤 자기 품에 안겨서 시어머니 모시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속삭이는 제 말을 믿을지. 유진이의 영악함과 치밀함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민우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유진이는 배달 앱으로 비싼 음식들을 시켜 예쁜 그릇에 감쪽같이 옮겨 담고는 마치 하루 종일 저를 위해 주방에서 땀 흘려 요리한 것처럼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앞치마에 물을 살짝 묻히는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죠. 엄마, 우리 유진이 진짜 대단하고 고생 많지? 엄마 오셨다고 매일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니까. 당신 진짜 무리하는 거 아니야? 유진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민우의 팔짱을 끼며 에이, 여보도 참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어머님이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몸은 좀 고돼도 마음은 더 기뻐요. 어머님, 이 갈비찜 좀 더 드셔보세요. 제가 어머님 치아 안 좋으실까봐 푹 쪘고 입맛에 맞게 간을 좀 심심하게 했어요. 그래, 참 고맙구나.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씹고 있는 것이 고기인지 모래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몰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말해봐야 증명할 길이 없으니 이 답답한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지하고 힘없는 늙은이로 취급받으며 내 아들의 집에서 일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에 홀로 앉아 숨을 고른 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기껏해야 유튜브나 보고 트로트나 듣는 줄 알겠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전자기기 다루는 것을 좋아했고
복지관에서 열리는 스마트 기기 활용 심화 과정까지 마스터했던 저는 최신 스마트 기기 동향에 아주 밝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해 초소형 보이스 레코더와 스마트폰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든 스트리밍이 가능한 위장형 홈캠 2대를 특급 배송으로 주문했습니다. 홈캠은 디지털 탁상시계 모양과 작은 화분 모양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어 렌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제품이었습니다. 배송이 온 날 저는 유진이가 필라테스를 간다며 외출한 틈을 타 거실, TV, 선반과 제 방, 화장대 위에 홈캠을 은밀하게 설치했습니다. 거실이 한눈에 들어오는 완벽한 사각지대 없는 앵글이었습니다. 미수는 스마트폰 앱을 열어 카메라 각도를 세밀하게 조정하며 읊조린다. 그래, 바로 여기야. 거실 소파와 주방 식탁까지 다 잡히는구나. 소리도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고. 그리고 목걸이, 청태와 펜 형태의 작은 보이스 레코더를 항상 옷 안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외출할 때나 집안을 돌아다닐 때도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옷깃 안쪽에 펜 형태의 녹음기를 꼼꼼하게 숨기며 속삭인다. 이제 내 진짜 얼굴이 어떤지 세상에 보여줄 차례다. 유진아. 노련한 사냥꾼이 덫을 놓고 먹잇감이 방심하기를 기다리듯 저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폭언과 막말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제 스마트폰에 보안 처리된 클라우드 서버에는 유진이의 그 악마 같은 두 얼굴이 고스란히 영상과 고음질 음성으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짜증스럽게 외친다. 어머님! 내일 저 백화점 VIP 초청 행사 가야 하니까 제 방에 있는 원피스 좀 다려놓으세요. 아, 손 씻고 만지시고요. 제 옷에 어머님 냄새 배는 거 극혐이니까. 그리고 언제 방 뺄 거예요? 공사 끝날 때 다 되지 않았어요? 아주 징글징글한 애 거머리도 아니고. 그래, 알겠다. 옷은 다려두마. 저는 주머니 속 보이스 레코더의 녹음 버튼이 잘 켜져 있는지 손가락으로 가만히 확인한 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모은 증거는 차고 넘쳐서 폴더 용량이 부족할 지경이었고 이제 이 기막힌 사기극의 막을 내릴 결정적인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아주 빨리 찾아왔습니다. 민우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회사에서 특별히 반차를 주고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한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서프라이즈를 하겠다며 제게만 문자로 엄마,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유진이한테는 비밀이야. 알려왔습니다. 유진이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외출 후 막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향해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다. 이 키키한 노인네 냄새들. 어머님, 환기 좀 시키라니까 또 귀먹은 척 가만히 계시죠? 밥벌어지처럼 앉아만 있지 말고 청소기라도 좀 돌리시지 그랬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타이밍을 맞추어 아들 민우에게 스마트폰으로 홈캠 실시간 스트리밍 접속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야, 지금 이 링크 눌러서 꼭 소리 켜고 봐라. 놀라지 말고. 라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도어록을 열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민우는 제 메시지를 보고
걸음을 멈춘 채 화면을 재생했을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중앙으로 나가 유진이를 마주했습니다. 유진아, 창문은 내가 아까 내가 나가자마자 다 열어두고 환기를 시켰단다. 열어두면 뭐해요? 어머님이 이 집에 숨쉬고 계시는 것 자체가 냄새나고 숨 막히고 짜증이 나는데 진짜 언제 짐 싸서 나갈 거예요? 민우 씨가 어머님 불쌍하다고 한 달만 모시자고 할 때 제가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는지 아세요? 능력 없고 돈 없으면 조용히 짐 싸서 혼자 요양원에나 들어가시지. 왜 여기까지 꾸역꾸역 기어들어와서 사람 미치고 피곤하게 만드냐고요. 유진아, 민우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넌 민우 앞에서는 내게 세상 둘도 없는 효부인 척했지 않니? 그 아이의 엄마인 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이유가 대체 뭐니? 민우 씨요? 하! 웃겨. 정말 민우 씨가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벌어다 바치고 멍청할 정도로 제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다 믿으니까 되고 사는 거지. 제가 그 사람 뭐 대단하게 사랑하고 존경해서 사는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 저한테는 그냥 따박따박 돈 뱉어내는 멍청한 ATM 기계예요. 어머님은 그 기계에 재수없게 딸려온 늙고 고장난 불량품이고요. 이제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도어록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민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현관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온다. 문이 튕겨져 나가듯 열리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민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한 손에는 제가 방금 전 보낸 홈캠 생중계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이 덜덜 떨리며 들려 있었습니다. 서유진, 너 방금 그 입으로 뭐라고 짓거렸어? 내가 지금 그게 인간의 입에서 나올 소리야! 유진은 사색이 되어 변명하듯 양손을 내저으며 말한다. 여보? 오늘 야근한다고 아니 반차라니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방금 그건 그러니까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며 언제부터 있었냐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나한테 무슨 쓰레기 같은 개소리를 짓거리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내 핸드폰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있었다. 내가 사람이 맞아? 여보 아니야 오해야 어머님이 먼저 나한테 화를 내시고 욕을 하셔서 내가 홧김에 그래 어머님이 나한테 몹쓸 짓을 하셔서 내가 억울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자기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민우는 핸드폰 화면을 유진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소리친다. 이 악마 같은 거사 거짓말 작작해. 내가 지금 생중계 화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엄마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고 내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퍼부었잖아.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따위로 쓰레기처럼 굴면서 내 앞에서는 천사 같은 며느리인 척 현모양처인 척 연기를 해. 내가 멍청한 ATM 기계라고. 아니야. 여보, 진짜 아니야. 내가 요새 필라테스 강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헛소리를 한 거야. 어머니,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평소에 막말을 했어요. 오늘 딱 하루 그런 거잖아요. 궁지에 몰리자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에 저는 차가운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TV 선반 위로 걸어가 탁상시계로 위장했던 홈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과 연동된
비밀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유진이가 제게 퍼부었던 수많은 폭언과 욕설, 저를 향한 하대와 조롱이 날짜별로 고스란히 저장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미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탁상 시계를 집어들고 유진아, 이거 참 좋은 세상이지 않니? 디자인이 참 예쁘지? 어머님, 그게 설마 미수는 탁상 시계 모양의 홈캠을 집어들어 유진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민우야, 여기 지난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내게 그리고 너를 기만하며 집안에서 했던 모든 추악한 행동의 기록이 다 담겨 있다. 내가 언제 몇 시에 무슨 반찬통을 열어서 모욕을 당했는지, 언제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협박을 당했는지, 녹음본과 고화질 영상 모두 날짜별, 시간별로 완벽하게 백업해서 정리해 두었으니 내가 직접 확인해 보거라. 엄마 진짜 나 때문에 이 수모를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다 참고 계셨던 거예요? 왜 진작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바보같이 왜? 내가 매일 야근하며 너무 바쁘고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말해봤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 교활한 아이는 뱀처럼 또 요리조리 빠져나갈 테니까. 노인네라고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룰 줄 알고 얕잡아 본 모양인데, 유진아, 내가 말했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라고. 어머니, 그거 불법 촬영이에요. 몰카잖아요. 저 어머님 당장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가족끼리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무효예요. 내 아들의 집에서, 내 가족의 공간에서 내가 내 생존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카메라가 왜 불법이니? 그 잘난 불법 촬영 여부 묻기 전에 내가 변호사 상담은 이미 최고급 로펌에서 다 마쳤단다. 내가 나를 상대로 한 노인 학대와 모욕, 그리고 내 아들 민우를 상대로 한 정신적 가해와 기만으로 어떤 죗값을 치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정에서 당당하게 가려보자꾸나. 유진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과 자신이 파놓은 무덤의 깊이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흐느낀다. 여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내 짐이랑 엄마 짐은 내가 알아서 당장 싸서 엄마 본가로 들어갈 테니까! 너는 내일부터 내 얼굴 볼 생각 말고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사기 이혼 소송 다 최고 수준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날 이후 모든 것은 폭풍처럼, 하지만 아주 깔끔하고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민우는 제가 모아둔 시간대별 완벽한 디지털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영상과 음성 증거 앞에서 유진이의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르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진이는 위자료는커녕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제 빈털터리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고, 그녀의 소름 돋는 두 얼굴이 담긴 녹취록 일부가 지인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겨울이 지나고 제 집의 배관 공사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평온하고
익숙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민우는 주말마다 제 집에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그때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전하곤 합니다. 민우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엄마, 진짜 고마워요. 엄마가 그 증거들 안 모아주셨으면 나 평생 그 여자 천사 같은 미소에 속아서 등골 다 빼먹히고 바보처럼 살았을 거야. 엄마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어떻게 그런 기계들을 다 숨겨서 다룰 생각을 했어? 늙었다고 세상 물정 모르고 눈먼 장님일 거라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법이지.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을 속이고 짓밟으려 들면 결국 그 날카로운 칼날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단다. 자필 규정이지 않니? 인생은 참으로 길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죽는 날까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으며 노년의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세월을 오래 살아서 얻어지는 낡은 훈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진취적인 자세, 그리고 부당한 억압 앞에서는 눈물로 호소하기보다 냉정하고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단하고 차가운 이성. 그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어른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보며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속을 새까맣게 끓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감히 제 경험을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과 존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진 만큼 억울한 우리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스마트한 무기들도 주변에 아주 많아졌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지켜나갑시다. 지금까지 속이 뻥 뚫리는 스마트한 50대 황미순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